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행정감사 보면서 우리 환경 분야에 대한 우리 예산 비중을 좀 한번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우리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택시 전체 예산에 보면 작년에 약 한 18%, 올해는 한 19%로 20% 미만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자원순환과 예산하고 환경정책과 국도비 사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태하천과 예산은 친환경 사업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조금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게 뭐 어디 뭐 우리 타 지자체하고 평균 정도는 맞춰져 가기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 복지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늘 환경이 우리 시민들에게 모두 삶의 질 영향의 가장 큰 요소분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예산 비중도 환경에 대한 비중도 과감히 20% 이상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우리 예산과도 잘 협의하셔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좀 증액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불량수소 검출했다고 뉴스에서도 기사에 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얘기 좀 해주셔야 시민들이 많이 좀 불안감이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수소는 자체 생산이 아니라 이제 생산된 거를 충전소에서 받는데 저희가 이게 제조하는 공정 중에 순도가 이제 수소 뭐 99.9%면 그 순도를 맞춰야 되는데 순도가 떨어지는 제품이 아마 이제 일부 공급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저 서해 쪽에 있는 서해주유소 쪽에 돼가지고 총 이제 그 순도가 떨어지니까 경고등이 켜져야 된답니다. 이렇게 이제 순도가 안 맞으니까 차에서 경고등이 켜는데 총 한 15대 정도가 이상이 나왔고 그중에 5대 다른 거는 이제 경매에서 끝나서 상관이 없는데 5대 정도가 좀 이상이 있다 그래서 다 정비해주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라 아마 다른 주유소에서는 발생된 게 없었고요. 그 이후에 공급이 끊기고 중단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수소차 타시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하실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그 수소차 전체 가지신 분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스기술공사에서 최근 나름대로의 판단은 우리가 이거 시설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불량 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얘기가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실은 우리 민에서 하는 충전소가 아니라 관에서 하는 충전소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차주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오고 아무리 밟아도 시속이 40km밖에 안 나갔다고 하면 이게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행을 했다고 하면 그 대형 사고로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 간단히 한 대가 이렇다 해서 우리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5대 중에 한 대는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가서 그 수리를 했는데 센서 이상 외에는 이상이 발견 안 됐다고 하고요. 나머지도 그 소유자분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우리 평택 지역에서 정비센터를 지정해서 정비해주는 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그 수소 가스의 순도 문제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보던 책임은 전담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충전소에서 평택에서 뭐 충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원순환과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지 운반업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업 업체가 지금 5개. 5개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질의보다도 자료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예, 예. 그 회사별로 5개 업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서 예, 예. 명시를 해서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예, 부탁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가로환경 미화원 현황을 보게 되니까 본청, 속출, 안출로 돼 있어요. 본청하고 송출은 50여 분이 되는데 안출은 20여 분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인구 안배로 보더라도 예. 왜 안출은 상당히 2배 이상 반도 못 미치게 인원이 배정이 돼 있고 본청하고 송출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인구 추정에 따른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저도 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네. 추정하기는 본청이나 그 송탄 추장소는 그 안출보다는 그 구간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은 얘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특히 이 북부는 도로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가로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당연히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이 항상 민원이 들어오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하셔서 안출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감히 이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부분은 충원이 가능하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다 또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재활용품 무인회색이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예. 우리 도입 취지 및 확대 운영 여부에 대해 간략히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도입하게 된 그 배경은 시민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 재활용을 이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고 또 자원에 대한 그 분리배출 문화 학살을 이렇게 기여하는 뜻으로서 그 도입을 했던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몇 개소 한다고 그러셨나요? 5개소 10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될. 그러면 이제 실은 이게 타 시도에서에 대한 그런 사례 같은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몇 개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에서 한 5군데 지금 하고 5군데?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거기서도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해서 효과 분석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지만 예, 예. 일단 타 시도에서 선행적으로 하고 있다면 예, 예. 거기 좀 데이터를 모아서 이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효과 분석을 꼭 통해서 추후에 진행하는 것보다도 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 효과를 보고 우리가 예, 예. 미리 준비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한번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치 장소가 현재는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본청 출장소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가 솔직히 하고 싶은 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노는 역광장이나 이런 데를 하고 싶었는데 협의 때문에 좀 지난했고 향후 내년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가할 때는 그쪽으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 지도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과장님? 비산먼지. 저 164개소 되어 있습니다. 164개소. 예. 특정공사 사업장도 120여 개 정도 있는 거고요. 예, 비산먼지하고 특정문사하고 거의 비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정상 사업장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하고 비산먼지 발생량은 어디가 좀 많다고 봐야 되나요? 특정 사업장이 아무래도 좀 많이 양이 좀 많아지나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하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 그 사업장이 틀린 게 그 특정공사 그 신고 사업장은 그 굴삭기라든지 특정 공사가 며칠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요. 비산먼지 사업장은 규모로 면적 이상이 면적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먼지로 측정한다 보면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먼지 발생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지도과장님한테 정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 지도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제 지역구 또 가장 현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서탄면에 지금의 그 회사 이름에 옛날부터 자꾸 옥전비료가 하도 이전 옥전비료. 머리에 박혀서 옥전비료라고 좀 실은 옥전비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게 매 행감 때마다 또 질의되는 사항인데 정말 답답해요. 그동안에 수차례 어떻게 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 어디 업체가 인수를 해서 다시 비료 사업을 통해서 없애겠다. 또 이번엔 그게 또 경매에 넘어가서 새로운 업자가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반려가 반납을 됐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진행 사항을 좀 명료하게 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경에 그 모듈러 하우스 제조업체에서 4차 낙찰을 받아서 이제 그 매각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매각 자료에 폐기물이라는 자료가 그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법원에 그 매각 허가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매각 허가가 이제 승인이 돼서 일단 허가 취소 승인이 돼서 취소가 됐는데 결국에는 낙찰 금액 같은 거 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거 얘기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따로 얘기해 주시고. 생각보다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잘 진행될 것처럼 하다가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폐기물도 그렇지만 그 야적물에 대해서 처리 비용이 불분명하니까 그분들이 얘기는 1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내한 게 최하 한 50억, 50억 정도 된다 하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검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그 소유자 자체가 그 낙찰 받은 사람한테 회유를 계속합니다. 예, 낙찰 취소를 하도록.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회유를 해서 그것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그러니까 매각 허가 취소할 때도 그 저희들이 최소한 이제 그 처리 비용을 좀 절감하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안내했는데 그 와중에 업체가 그 업체를 이제 좀 만났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회유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이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 업체만큼은 뭐 어떻게 되든지 처리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지금 뭐 아직도 이분이 지금 수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는데 이제 7월달에 이제 4차 이제 입찰 이제 경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또 유찰돼서 더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포커스를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커스를 지금 이제 방치하는 그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이 업체를 어떻게 컨설팅 해주고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해주냐 이걸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금 하여튼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냥 계속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면은 저는 이제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퇴진이나 경비 이제 예산을 줄이는 방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향 제시해주고 그 낙찰자로 인해서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우리 지도과장님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가서 몰래 또 카메라 촬영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도 하고 지금까지 그나마 여기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탄 면민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주민들이 그 옥전 비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재산권 침해도 받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침해를 분명히 받고 있고 지금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폐기물 처리로 해서 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비료화해서 뭐 상당 부분 다 처리가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비료화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없어진 건가요?
이 소유자가 네. 그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이분하고는 되게 악연이 좀 깊은데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직접 이제 수사를 하면서 단속하고 수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2018년도 그 비료생산 등록을 할 때 그 판례까지 이제 찾아가면서 이거는 유가물로, 이거 폐기물로 볼 수 없다. 3, 4년 지났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로서 성상을 잃었기 때문에 폐기물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판례를 가지고 접근해서 결국에는 이제 비료생산 등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비료생산 등록이 취소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게 이제 비료가 아니고 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분이 비료생산 등록을 다시 한다면은 원료로 다시 인정을 해서 한다면은 저는 100% 비료생산 등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2019년도 사건 관련된 것도 지금 이제 3, 4년 지났잖아요. 그거조차도 그 새로 하는 분이 이 샘플링해서 비료가 적합하다, 비료 성상으로서 비료 원료로서 적합하다고 판정만 받으면은 그 행정기관에서는 그리고 또 그 용역을 통해서 정밀한 그 검증이나 용역을 통해서 폐기물이 아니고 비료 원료로서 적합하다고 판정만 받으면은 저는 이 비료로서 이 생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어떤 무슨 검증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비료 생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생활 폐기물이나 음식 폐기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맞습니다. 비료화를 해야지 비료화 사업을 영위해가면서 사업을 계속 늘려가면서 그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받아가면서 비료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똑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단속을 해주시고 예. 최대한 어느 시점까지 좀 도달했으니까 예. 잘만 컨설을 하면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의원님도 아시지만 이게 이제 소유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이냐 비료냐 하는 관계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사람한테 지금 현재 있는 그 이현우 씨한테 또 비료비 또 나간다 그러면 또 음식물로 또 갈 것 같은 얘기가 뻔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대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경매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 시에서 같이 그걸 해서 비료 성분 되는 부분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아마 비료 성분 중에 뭐 CMB라고 이렇게 그 유기물을 맞추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네가 음식물을 갖고 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걸 통해서 CMB를 맞춰서 비료를 만들도록 하고 저희가 하면 아마 비용도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에 뭐 한 5분의 1 정도면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방향은 출장소 저희 그 같이 검토해서 그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평택시에는 진짜 뭐 크게 이슈화되는 방치 폐기물 많이 있잖아요. 자, 어디라고 지목은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평택시가 좀 적극 행정을 펴서 현안 이슈되는 부분들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11시 50분까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함께 살기 좋은 정말 행복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멸종위기종 야생 생물 대체 서식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택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앞서 환경 영향평가 등에서 나온 멸종 위기종의 야생 생물의 경우 대체 서식지로 조성해서 이주해야 했고 예, 맞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이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멸종 위기종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겠죠. 예. 네, 그럼 현재 우리 평택시에 조성된
멸종 위기종 야생 생물 대체 서식지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황에는 네 군데로 이렇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예. 그럼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멸종 위기종 야생 생물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 예. 지속 가능하게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하도록 돼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서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대체 서식지 네 곳에 대한 각각의 모니터링 기간은 언제까지였었죠? 대개 이제 조성하고 2년에서 3년간은 그 사업자가 사후 환경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2, 3년간은 이제 저희가 덕목제는 이제 미군 기지 이전하면서 2007년에 했으니까 한 2010년까지는 아마 관리된 거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배다리 공원이라든가 소사벌 지구도 2014년이니까 한 2017년까지 관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봉골 근린공원 고덕에 있는 것도 아마 관리가 한 3년 정도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의무적으로는 그럼 이제 모니터링은 그 네 군데는 다 이제 끝났고,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멸종 위기종의 보호를 위해서는 예, 예.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현재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이제 덕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사후 관리하고 모니터를 했는데 타 지역은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서간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심각하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부서에 뭐 이제 직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아마 관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논의를 했는데 이제 저희 환경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요 네 군데 전체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제 저희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도 하지는 않고 있었던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확인했다는 자체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예. 이해도 안 가고 또한 공감은 뭐 더더욱 안 가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멸종된 것도 있고 현재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멸종 위기종 2급인 우리 금개구리하고 맹꽁이 대체 서식지인 이제 고독하고 몽골 그린 공원인 예. 거고 그 위탁받아서 모니터링 한 데가 조경업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그러한 전문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었는지요? 조경업체가 모니터링 하는 게 아마 이 업체가 저도 이제 여기 보니까 자료에 가산 조경이라고 조선 조경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아마 규정에 맞춰서 아마 그 업체 그러니까 이게 그 당초 각 사업자들이 이 대체 서식지를 구하고 모니터링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 맞는 업체에서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시에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예. 국민들이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 예.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우리 멸종 위기에 대한 금개구리나 음, 맹꽁이를 모니터링 해야지 예, 되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조경 업체가 한다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조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원을 만들거나 그러면서 대부분 이런 서식지 관리도 이런 업체들이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 그 생태 습지 할 때도 뭐 이렇게 조경 이런 데서 습지 공원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사안까지는 제가 전문성까지는 아마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규정에 맞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이제
좀 보고를 해주시되 예. 앞으로는 어떠한 이거 예. 말고라도 다른 예. 것들은 정말 거기에 맞는 예, 전문성이 알겠습니다. 있는 예. 데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대체 서식지로 이주하는 그 멸종위기의 현재 개체 수는 어떻다고 봅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이 이제 소실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덕동산에 있는 맹꽁이는 이제 그 시기에 돼 보면 나타나기 때문에 있는 것 같고, 배다리 공원도 그렇고 이제 덕목재도 금개구리가 많이 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예. 했을 때의 개체 수하고 예. 그 이후에는 전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것도 이제 확인을 예, 하셨던 걸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덕목재에 보면 미미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개체 수가.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모니터링도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평택시에서 이기 이종의 멸종 이기 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식까지 대체해놓고 지속 가능에 관리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나 예. 또한 이로 인해서 생태 환경은 더욱더 파괴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또 환경이 함께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해야 될 우리들이 자급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다리 공원의 금개구리는 발견됐는데 예. 수원 청개구리는 미발견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 예. 수원 청개구리도 전혀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배다리 공원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자연 생태 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오성면에 이제 전국에 있는 수원 청개구리의 70%가 우리 평택에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배다리 공원으로 이주했던 부분은 아마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배다리 생태공원에요. 2019년도에 이제 LH 평택 사업부에서 이제 예.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예. 모니터링을 했고, 개체 수는 그 당시 금개구리 및 수원 청개구리를 일로 이전했던 걸로 예,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원 청개구리는 이쪽에 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몽골 그린 공원은 봉골. 예. 네, 봉골. 예, 네네. 예. 맹꽁이하고 금개구리가 이제 예. 지금 현재 맹꽁이, 금개구리, 예. 금개구리가 발견했다는데 금개구리는 그 당시 이쪽으로 이전은 안 했었어요. 맹꽁이만 이쪽으로 실질적으로는 금개구리도 했었는데 금개구리하고 네네, 맹꽁이를 약 금개구리가 2,000 네네. 예, 개체를 갖다. 예. 네네 2,000마리를 이주를 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개체 수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뭐 물론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개체 수 자체도 현황 파악이 안 됐겠죠. 덕동산 그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체 수로는 개체 수 감소 추세로 미발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맹꽁이가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그 번식기라든가 이렇게 비 올 때 장마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확인할 때는 개체수를 못했고, 그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맹꽁이 이제 울음소리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개체수가 있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발견됐다는 거는 물론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때 할 저희가 수가 이제 없겠죠. 아직 현재.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개체수를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마지막 개체 수를 그럼 했을 때 미발견된 게 언제입니까?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이제 맹꽁이 축제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이제 그 시기에 맹꽁이가 이제 울음소리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 들어온 걸로 봐서는 맹꽁이가 아직 서식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는 확인되어 예, 있는데 예. 이제 개체 수는 예.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정확한 개체 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보존하기 위해서 이주시킨 멸종 위기종 야생 생물이 대부분 죽은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체 서식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고요, 그렇죠? 이제 아마 관련 공원과에서는 이제 공원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환경국에서 좀 소홀히 한 거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지금 다른 쪽으로 다른 과로 미루지 말고 환경국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지금 알고 보니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뭐 인력 핑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업무 하시는 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 생태 쪽으로 이번에 이제 황새도 돌아왔고 수달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생태팀을 하나 만들도록 건의 중에 있고 그 인력 보강을 해서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의지를 가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태계 팀에 이거를 예. 담당하는 예. 네, 직원을 꼭 보강하셔서 예, 예, 알겠습니다. 해주실 예.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 더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4개의 대체 서식지 가운데 덕목제만 빼고는 모두 이제 공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팀 또 공원팀 그렇죠? 예. 그리고 생태하천팀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처럼 어디에서 예, 관리를 맞습니다. 하고 어디에서 한다 이러한 어떤 업무적인 거를 떠미는 그러한 어떤 책상 어떤 그 칸막이 행정이기 때문에 예. 항상 늘 소통을 해서 협업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죠. 그렇지 않나요? 아마 잔디라든가 이제 뭐 그런데 이렇게 이 멸종 위기종이 있는 데는 그런 농약 같은 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됐나요? 왜냐하면 공원이기 때문에 예, 예. 농약을 하다 보면은 이것 또한 이제 그 환경정책팀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예, 예. 그 농약에 실은 어떤 우리 멸종 위기종 서식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어떤 부서 간의 합의를 좀 통해서 농원 관리를 할 때에도 예. 거기에 우리 멸종 위기종에 정말 영향을 안 주도록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것 또한 이제 칸막이 행정이 아닌 예.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당부를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체 서식지 관리를 포함해서 생태 관련한 업무 직원을 이제 한 명을 이거에 대한 이제 예, 아니 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 팀을 꼭 만드셔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생태팀을 신설을 하는데 이제 또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 우리가 꼭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그 모니터링의 예상에 대해서 혹시 세우셨습니까? 이 대체 서식지 관리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못 세웠고요. 본 저희가 예산에 이제- 본 예산은 없고 네네, 저희가 본 예산을 꼭 검토해보고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을 네네.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꼭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저희 상임위에도 좀 보고를 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저희 평택은 참으로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평택시가 양쪽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개발에 밀려서 지금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킨 멸종위기의 야생 생물 또한 대체 서식지와 이들을 보존하기는 굉장히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위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사람과 동식물이 살아가는 어떤 생태 환경이 어떤 것인지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또한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 서식지와 여기 지금 현재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태 쪽으로는 전문가가 시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저희가 생태 전문가를 좀 자문을 좀 받고 네네. 아무튼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팀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또 앞서서 이제 우리 도시 생태 복원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자연 생태 지도를 지금 이제 작성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도심에서 비오톱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필요한 뭐 공원을 만들 공간이라든가 거기에다 담아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평택시에서 앞으로 도시 계획할 때 그 자료를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 단계에 있는데 이 최종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